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CM병원 병원장 이상훈입니다. 아마도 이게 많은 의대생들 또는 의사가 되려는 분들에게 어떤 스포츠 의학으로 가는 길이 어떤지 아마 알고 싶어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좀 입각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나는 훌륭한 스포츠 의사가 될 거야 라고 처음부터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좀 그래도 국내에서 이제 스포츠 의사 중에서는 나름 좀 이게 알려진 이제 의사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의사 아닌 비의사들 중에서도 회사를 크게 성공한 분들도 보면요, 미리부터 내가 이 아이템으로 성공해야지 막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항상 그때그때 눈에 닥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성공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군의관을 마치고, 여러 계기, 그거는 굉장히 긴 이야기여서 여기는 안 하겠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병원으로 이제 그 임상 교수를 하러, 정확히 말하면 전임이 이제 펠로우죠. 펠로우를 하러 가게 돼요. 저기서 저는 어깨를 배우러 간 거예요. 왜냐면 어깨에서 가장 좀 유명한 병원이었기 때문에. 근데 전혀 몰랐던 사실이지만 가봤더니 콜롬비아 대학병원이 미국 뉴욕 양키스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야구단의 메이저리그의 야구 구단인데요. 그 구단의 지정 병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보스를 이제 따라다니면서 배우게 되는데, 제 보스가 그 굉장히 당시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 뭐 데릭 지터라던가 뭐 알렉스 로드리게스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을 치료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있던 시기 중에 또 이제 뉴욕 양키스가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게 돼요. 우승을 하면,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우승 반지를 줘요. 그 우승 반지가 굉장히 큰 좀 플렉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좀 뭐라 그러나요? 굉장히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선수들이 그래서 항상 그 반지를 자랑을 하는데, 이 팀닥터였던 이 선생님도 그 반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스포츠 의학을 하면 저렇게 멋있는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시작 자체는 정말 숭고하게, 우리가 선수들을 막 힘들어하는 선수들을 부상을 케어해주고 복귀시키고 이런 굉장한 숭고한 생각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라, 굉장히 허세로부터 시작된 불순한 의도는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멋있었는데 이제 그래도 좀 많이 배웠죠. 왜냐하면 그런 몸값 높은 선수들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치료하고, 또 이렇게 당시 막 연봉이 막 1,000억 원씩 되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그런 선수들이었는데, 그 선수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수술하는지 이제 그런 노하우는 많이 받았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스포츠학을 딱 하려고 했는데 또 기반이 없는 거예요. 당시 팀닥터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러니까 아름아름 이제 의사들 뭐 치료는 했었는데 대부분 이제 외국 가서 수술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 의미의 이제 팀닥터 자체는 어느 구단, 야구단 어디에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깨와 팔꿈치를 이제 전공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야구와 가장 관련이 깊었죠. 그래서 야구 선수들을 하나 둘씩 이제 치료하다 보니까 이제 팀으로부터 이제 콜이 조금씩 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협상을 해 나간 거죠. 나는 이런 식의 팀 닥터 제도를 만들고 싶다 라고 했더니, 팀에서도 좋다, 우리도 생각 못 했던 거다, 하면 좋다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NC라는 구단, 처음에 새로 만들어질 때부터 저랑 이제 조인을 해서 팀 닥터, 현대적인 의미의 이제 한국 처음 팀 닥터 제도라는 거기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오래 하다가 기욤 히어로즈 팀을 제 기억에 맞으면 2018년부터 아마 제가 맡았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작된 이제 제 스포츠 의사로서의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팀닥터가 이제 야구 이야기도 했지만, 전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팀, 이제 아시안 게임 때는 아예 병원을 통째로 비우고 선수촌 안에 들어가서 3주 동안 동고동락도 같이 해봤고요. 또 여자 배구 대표팀과는 같이 전 세계를 돌면서 뭐 포르투갈도 같이 가고 또 럭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표팀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럭비 전체를 좀 맡고 있는 이제 아시아 럭비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다들 롤이라는 게임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롤을 하는 이제 프로 구단 중에 디플러스 담원 이제 기아 팀의 또 수석 팀 닥터까지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팀 닥터를 맡고 있는데요. 이게 또 진료를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또 의사가 되려는 의대생들이 많이 볼 텐데,
의사가 자기 업무를 안 하고 또 그런 거를 하면 또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진료와 수술은 꽉 차 있고 나머지 저녁 시간과 이제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스포츠 팀 닥터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줌을 통해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주말에 이제 트레이너들이랑 감독, 단장들을 모아서 이런 어떻게 선수단을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도 해드리고, 그리고 밤에, 야구는 주로 이제 밤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밤에 이제 그 우리 홈팀 경기 때 홈 구장에 가서 선수들을 봐주기도 하고, 그리고 메디컬 테스트도 해주기도 하고, 바쁘게 다니고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한 뭐 경기들이 우리나라에 있다. 예를 들면 럭비 같은 경우는 제가 구장을 지켜야만 한국에서 국제 경기를 유치할 수 있게 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휴가를 좀 내고 국제 경기 때 이제 제가 중앙에 센터에 있어줘야 또 이제 한국에 유치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되게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죠. 아니, 그거는 이제 얼마큼 잘 치료하고 진료하냐 아니냐 또 되게 다르거든요. 야구는 그래도 조금 쉬운 편인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야구를 그냥 룰 아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저 선수의 폼을 보면 향후에 이 선수가 대성할 거냐 아니냐 이제 이런 거 스카우터들이랑 맨날 이런 거를 같이 상의를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이정우 선수랑 김혜성 선수가 키움 히어로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얘네를 보고 한 이야기가 두 개가 있어요. 이정우 선수한테는 쟤는 커서 이치로 같은 선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로 나가서. 김혜성 선수한테는 보고 혹시 야구 좋아하는 사람 알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국에 장효조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한국 타격의 그 레전드 같은 선수인데 김혜성 선수한테 제가 장효조 같은 선수가 될 것이다 라고 둘을 얘기를 했는데 역시 둘 다 커서 이정우 선수가 먼저 메이저리그로 나갔고요. 이제 김혜성 선수가 내년에 메이저리그로 또 나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스카우터들과 보는 눈이 거의 일치를 해야 되고요. 저 선수는 하다 보면 다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근데 그게 이제 메커니즘이거든요. 그 메커니즘을 보려면 옛날엔 이제 눈으로 봤었는데 이제는 수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트랙맨이라는 이제 그런 기기가 있는데 이제 공이 뿌려지는 위치, 회전 속도, 구종 이걸 다 계산을 내는데 숫자로만 나와요. 이 숫자를 보고 프로야구단의 전력 분석 팀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이 경우는 지금 통증이 나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걸 같이 상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되면 이제 수술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러니까 MRI만 보고 판단하는 건 정말 1차원적인 거고 MRI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나머지 재반 데이터가 너무 좋으니까 이 선수는 수술하지 않고 갈게요. 뭐 이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MRI는 좀 좋아 보이지만 나머지 재반 데이터를 볼 때 얘는 던질 수가 없어. 얘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또 결정할 수 있는 사례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야구에 대한 지식이 많이 아는 팬 수준이 아니라 구단에서 일하는 직원들 수준까지 갈 때 보다 좋은 치료 결과가 나오는 건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야구는 좀 쉬울지 몰라도 뭐 다른 종목으로 가면 훨씬 어려워져요. 럭비 같은 경우는 럭비 포지션에 따라서 어깨가 어떤 자세를 하냐가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어깨 탈구가 됐을 때 이쪽은 조금 느슨하게 꼬매도 탈구가 될 망정 조금 느슨하게 꼬매줘야 되고 이쪽은 움직임이 어차피 적은 데니까 그냥 최대한 안 빠지게 또 타이트하게 꼬매줘야 되는 거 이런 수술 방법도 달라지고요. 또 아주 멀리 나가면 그 볼룸 댄스라는 춤 있죠. 그러니까 왈츠라던가 그러니까 모던 댄스 이런 또는 이제 라틴 댄스라던가 이제 그쪽에서도 어깨 움직임이 어떠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바뀌거든요. 그 동작들도 다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종목의 움직임이 다르다는 거를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따라서 이제 어느 무릎을 쓰냐가 또 되게 달라져요. 배구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어느 포지션이냐 우리나라는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포지지냐 아니냐 센터냐 세터냐 이것 따라서 또 어깨 부상률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 포지션 하나하나를 이해를 못하면 치료를 되게 못해요. 그래서 되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사실 그 종목의 선수를 치료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과는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대에서 배우는 거는 뭐를 수술하고 뭐를 안 하고 적응증을 배우잖아요. 근데 일반인에겐 수술 안 해야 되는 적응증이 스포츠 선수에서는 수술해야 되는 적응증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야구 선수로 하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이제 토미존 수술이라는 건데요. 토미존 수술이 안쪽에 있는 인대가 끊어지면 그걸 연결해 주는 수술이에요. 근데
이 수술은요, 일반인에서는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레저 하는데도 문제도 안 되고 스포츠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오직 빠른 공을 던지기 위해서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일반인에서 이게 MRI 끊었다고 수술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근데 일반인에서 안 한다고 선수에서 끊어졌는데 안 해줘도 안 되고요. 오직 빠른 공을 던지기 위해서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야구에서 1루수는 또 빠른 공을 던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끊어져도 수술 안 하는 거예요. 야구 선수라고 같지 않아요. 오직 빠른 공, 그러니까 이게 이 관절별, 인대별로 다 그 포지션에서 필요한 수술이 따로 있고요. 일반인과는 아예 너무너무 다르고, 그 스포츠 안에서도 그 포지션별로 수술해야 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너무 복잡해서 다 대답은 하기 힘들겠지만, 일반인과는 완전히 다른 학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수 이제 부상 재발은 선수 의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재활이라는 게 되게 필요한 건데요. 재활을 의사가 혼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활 물리치료사들, 재활 트레이너들과 관계가 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교육도 잘 해줘야 되고, 이 선수의 수술은 무엇을 하고 언제까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걸 커뮤니케이션을 다 해야 되는데, 이 협업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성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협업을 되게 오픈 마인드로, 또 아마 의사가 되실 분들이 이걸 많이 본다면, 또 의사라고 자신이 막 대단한 직책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협업이란 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같이 도와주는 선수 한 명을 보자면, 선수가 볼 때 의사가 뭐 이렇게 대단한가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똑같아요. 재활 트레이너, 의사, 치료사 뭐가 달라요? 같은 평행성산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좀 마음을 열고 다가가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분야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멘탈에 대한 이야기는 뭐 끝없는 화두죠. 근데 멘탈 이전에 전 정형외과 의사니까 구조와 우리 해부학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멘탈을 좋게 해주는 첫 번째는 일단 통증을 없애주는 거예요. 통증이 있는데 멘탈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건 의사로서 저는 자격 상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환자를 하나도 안 아프고 퍼폼을 할 수 있는 몸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근육 능력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멘탈을 얘기해야지, 뭐 근육 능력도 안 좋고 아프고 관절도 잘 안 움직이고 범위도 안 나오는데 근데 잘 못하는데 뭐 멘탈 때문이야, 너 정신력 때문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도대체 저 선수가 퍼포먼스가 왜 안 나오는지, 그거는 이제 생체 역학을 좀 전공을 해야 되는데요. 역학적으로 일단 봐야죠. MRI 상의 문제가 없다면 뭐 역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역학이란 건 뭔가 하면 어떤 움직임으로 최대 힘을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학문이 이제 역학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어느 특정 근육이 약해도요, 그 움직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근육 하나하나를 만들고 다시 이제 역학적인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뭐 그냥 야, 이 폼으로 던지면 하는데 왜 이 폼을 못해? 그냥 지금 네가 너무 두려워해서 그러는 거야. 너 옛날에 수술한 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어느 한 곳에 근육이 약해져 있거나 어느 한 관절에 움직임이 좀 적어져 있거나, 그러니까 MRI가 정상이라 MRI가 관절 운동 범위를 알려주진 않거든요. MRI가 첫 번째 정상이어야 되고요, 근육 관절이 다 정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멘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멘탈 한참 뒤 얘기예요. 그러니까 멘탈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정말 더 중요한 걸 자꾸 놓쳐서 하는 얘기고, 멘탈이 중요하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멘탈 이야기하기 전에 저 사람의 퍼포먼스가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한 지식이 먼저 의사가 갖추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야구 너무 좋아하죠. 어렸을 때부터 그 프로야구 팀 어린이 회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뭐 그런 어린이 회원도 맨날 했었고, 프로야구 출범을 할 때 사실 저는 미국에서 자랐거든요. 초등학교 어렸을 때는. 근데 저는 그 전에 어려서 한국에 있을 때부터 고교 야구를 매일매일 시청하던 야구 어린이였어요. 그게 어느 정도 나이부터인가 하면 6살, 7살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구를 너무 좋아했고, 맨날 밖에 나가서 캐치볼을 하면서 컸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야구를 모두가 야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매일 친구들과 야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프로야구가 출범했다고 제 조부님이 미국으로 제가 너무 야구를 좋아하니까 유니폼과 글러브를 보내주세요. 그 정도로 제가 야구를 좋아했어요. 그러고 한국에 와서도 당연히 이제 야구를 하다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근데 야구할 친구들도 이제 그때부터는 별로 없고 이제 못하긴 했지만, 이제 대학교 가서는 이제 프로야구 그 장에 가서 관람을 하러 맨날 다녔죠. 그러다가 뭐 아다시피 인턴 레지던트 할 때 뭐 그런 걸 어떻게 갑니까?
그러고 이제 전문의가 된 뒤에 다시 그 꿈을 키워나간 거기 때문에 야구를 그냥 저걸 하면 내가 혹시 유명해질까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하는 분들이 하면 되고요. 꼭 뭐 야구를 할 필요가 있나요? 뭐 어느 분야든 그 분야의 끝까지 가면 반드시 길이 열리거든요. 이거는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저도 이제 뭔가 이루기 전에는 성공하신 분들이 맨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볼 때 성공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기본은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다 전문의 시험도 잘 보고 좋은 의사는 되되, 플러스 알파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곁다리로 가고 끝까지 이제 끌고 나가면 반드시 뭔가 길이 열릴 거예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의사라는 기본 직업은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뭘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어느 쪽을 좋아하던 끝까지 밀고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의학적인 것과 접목되는 게 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미국 얘기를 했는데, 제가 미국 살 때, 그러니까 미국 IT 1차 혁명 시절이에요. 1차 혁명이 뭔가 하면, 퍼스널 컴퓨터, 개인 컴퓨터가 전국에 보급되던 시기. 그러니까 애플2가 모든 미국인이 다 가정에 집집마다 사게 되는 그 시기였어요. 그게 이제 81년도, 82년도 이때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린 나이에 그 IT 혁명의 모든 거를 이제 그 온몸에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컴퓨터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요때인데요. 그때 기억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이제 IT가 이제 제 인생에 되게 중요한 분야예요. 그래서 사실 제 이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도 겸임을 했었거든요. 그게 야구랑 어떻게 접목이 되냐면, 그래서 저는 생체 역학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이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국책과제, 이제 우리나라 과기부에서, 이제 문체부였죠. 과기부가 아니라 문체부에서 이제 그 돈을 받아서, 그게 이제 프로포절이 있어야 해서 이제 돈을 받아서 이제 개발하는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모션 수트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많아요. 지금은 옷을 입으면 3D로 그게 컴퓨터로 나오는 게 굉장히 흔한데, 10년 전에는 그게 흔하던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칩들을 옷 안에다가 심고, 당시 와이파이 기술을 이용해서 칩을 만들어서 이 칩들이 와이파이 신호를 보내서 내 몸을 3차원 공간에서 인지를 해서 3D 모션으로 바꿔주면, 던지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부상률이 높을지 퍼포먼스가 나올지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션 수트를 만들어서 이제 구단들의 선수들에게 입혀서 그걸 테스트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무조건 끌고 가면 어디선가 만나요. 네, 저는 IT를 좋아했던 거고, 그다음에 야구를 좋아했던 거고, 의사가 된 거고,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세 가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엄청 많죠. 예, 진짜 엄청 많죠. 왜냐하면 이제 야구도 그렇고, 그 고척구장에 가면 전광판보다 더 큰 제 얼굴 사진이 걸려 있거든요. 이제 그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느 구단이 그런 걸 허용을 해주겠어요. 팀장도 사실 돈을 내고 한 것도 아니지만, 돈을 줘도 할 수 없는 거죠. 돈을 주면 해주겠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저는 야구 관람을 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제 관람할 때 이제 그걸 보면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이 구장에, 내 얼굴이 저렇게 걸려있고, 내가 팀닥터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모로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충 구장에 이제 배구를 보러 가도요. 그 세트 중간에 제 스토리 영상이 나와요. 그것도 이제 우리카드 배구단에서 좀 고맙다고 만들어준 건데, 저는 이제 배구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하니까 보다가 이제 그걸 보고 있으면 똑같은 생각이 들죠. 정말 내가 정말 좋아하던 이 스포츠의 세계 안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아시안 게임 때 이제 우리 선수단이랑 개막식이었어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 다 입고, 다 같이 때 단복을 입죠. 우리 다 단복을 입고, 저도 똑같이 단복을 입고 긴 터널을 들어가요. 근데 이제 메인 스테디움 바깥에 다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긴 스테디움을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이게 터널이어서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근데 터널이 딱 끝나고 나오자마자 그 개막식에 수많은 관중들이 환호를 하면서, 정말 귀가 얼얼할 정도로 엄청난 환호를 들으면서 갑자기 세상이 환해지거든요. 그 순간에 또 국가대표팀이잖아요. 이게 내가 성덕의 꿈을 이뤘구나. 네, 그런 거를 그때 가장 강력히 느꼈죠. 사실 단점은요, 일을 엄밀히 말하면 없어요. 없는데, 일을 이제 계속 벌리게 되거든요. 왜냐면 좋아하니까, 재밌으니까. 일을 벌리게 되면 나중에는
그 일이 벌릴 땐 재밌는데 하나 벌릴 때도 좋아요. 2개, 3개, 4개, 10개, 20개 이렇게 벌리게 되면 그게 다 짐이 됐잖아요. 나중에는 그게 이제 의무 방어전을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벌릴 땐 재밌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주워 담아야 되잖아요. 그게 그렇다고 우리가 의사의 일을 안 하고 그걸 하면 편하겠죠. 근데 이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의사로서의 본분을 또 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지는 순간이 와요. 네. 하지만 그럴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마 다 동의할 것 같은데, 재미난 취미, 남자 같은 경우는 게임으로 밤을 샌 적이 한 번은 있을 거고, 재밌는 걸 하면 시간 가는 걸 몰라요. 막 너무 밤을 새면 힘들어야 되잖아요. 공부하면서 밤을 새면 너무 힘들어요. 게임을 하면서 밤을 새면 하나도 안 힘들어. 그게 뭔가 하면 재미가 없으면 어떤 열정도 일어날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재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꼭 저는 스포츠라는 거지만 딴 사람들은 그게 뭐가 될지 모르죠. 자기가 재미있는 거를 찾아서 하는 게, 근데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 말고 많은 사업가들 성공하는 분들을 봐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성공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고 싶은 거를 할 때 그 추가적인 에너지가 나와요. 억지로 해서는 절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이게 처음부터 연결을 할 생각은 할 수도 없고요. 혹시 제가 되게 존경하는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그 연설문을 들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래의 낫을 연결하는 거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낫이라는 건 내가 하려는 어떤 미래의 계획들을 미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점마다 최선을 다해서 취미 활동이든 공부든 다 열심히 해두면 뒤를 돌아봤더니 그 낫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스티브 잡스가 했던 유명한 말인데, 저는 너무 그때 공감을 했거든요. 제가 한 것 중에 미래에 제가 야구 팀 닥터를 하려고 제가 의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려고 정형외과 전문의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러려고 야구를 좋아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눈앞에 있는 거를 뭐든 다 열심히 하세요. 좋아하는 거는 취미도 열심히 하시고, 공부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고 취미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재밌는 것도 다 열심히 하고, 취미 활동을 해도 좋고, 바둑을 좋아하면 뭐 바둑을 해도 돼요. 뭐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취미 활동을 계속 끝까지 끌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엔가 반드시 접목이 된 뭔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미리부터 계획을 하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걸 최대한 즐기고 재밌게 열심히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